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이 너무 쓸쓸하죠. 오늘 정말 가을인데 곧 겨울이 될 것 같아요. 아, 자리를 죄송하지만 이렇게 모아 주셔도 되고요.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바리톤 박흥우 그리고 피아니스트 장미경 선생님의 백조의 노래라는 타이틀로 올 2022년 마지막 월요 정엄음악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흥우 선생님은 우리 그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긴 세월 독일, 유럽에서 활동 많이 하셨고요. 독일 정부의 문화훈장까지 받으신 정말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바리톤이십니다. 한국에 돌아오신 지 10몇 년 되셨죠? 그러셨어요. 네. 세월이 이렇게 빠르네요. 네, 오늘 정말 여러분 듣기 힘든 슈만과 브람스의 가곡을 듣게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피아니스트 장미경 선생님은 그리고 우리 박흥호 선생님 현재 세종대에서 겸임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고 피아니스트 장미경 선생님은 저희 예배에 2부 예배에 피아니스트를 벌써 몇 년 하셨어요? 한 20년 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랜 세월을 지금 반주와 저와 함께 굉장히 오래 계셨는데요. 아주 자랑스러운 피아니스트십니다. 현재 추계예대 서울시립대에 출강하시고 반주계의 거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들으시는 이 두 스테이지는 반주도 정말로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물론 노래는 당연하지만 이 반주와 시와 노래가 어우러지는 기가 막힌 무대가 될 것입니다. 먼저 두 분을 무대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시작하시기 전에 장미경 선생님 첫 곡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첫 번째 곡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피아니스트 장미경입니다. 오늘 해가 별로 나지 않고 날씨가 좀 스산하네요. 네, 그리고 밖으로는 단풍이 곱게 물들어서 참 아름다워 보이긴 하지만 또 우수수 떨어져 있는 그 낙엽을 보면 또 마음도 같이 이렇게 좀 스산해지는 그런 날씨인데, 또 저희는 작곡가들이 그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작곡한, 거의 만년에 작곡한 그런 곡들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가을 정취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 인생을, 이 쓰러져가는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도 같고, 좀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단풍을 보듯이 우리가 작곡가들이 마지막에 작곡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노래들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또 마지막을 또 한번 음미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음악회의 제목은 백조의 노래입니다. 백조의 노래는 원래 그 전설이 있다고 해요. 백조가 죽기 전에 그 혀가 막 굳어지는데 그 굳어지는 혀를 가지고 정말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그 고결한 그런 자기의 그 노래를 부르고 죽는다, 뭐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예술가들이 이렇게 정말 만년에 가장 무르익었을 때 그 남긴 그런 최고의 예술 작품 걸작을 일컬어서 우리가 백조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슈베르트와 브라함스 두 명의 그 19세기 1800년대를 살다 갔던 작곡가들의 마지막 노래들,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노래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슈베르트와 브람스, 저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베르트는 30대 청년에 31살에 마지막 노래를 남겼고, 브람스는 그보다 2배를 더 살았어요. 그래서 64세에 죽었는데 그 전해 63세에 마지막 노래를 남겼어요. 마지막이
마지막이라 그러면 우리는 막연하게 굉장히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로 생각하지만 저렇게 31살의 나이에 남긴 마지막 노래는 어땠을까? 그것에 대해서 의문도 좀 가져볼 만합니다. 이제 넘겨주셔도 되고요. 슈베르트는 저렇게 1797년에서 1828년 이렇게 31살밖에 안 살았어요. 참 불우하게 살았어요. 가난했고 별로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음악가로서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집도 한 칸 없이 이 집 저 집 떠돌면서 나중에는 친구 집에 얹혀 살다가 나중에는 결국 너무 아파서 그리고 또 이제 병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형 집에 가서 결국 죽게 되는데 죽기 3달 전에 작곡한 곡들이 뭐 한 달에서 3달 전 작곡한 곡들 이렇게 남겨져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러고 이제 그냥 죽었죠. 근데 별로 유명하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출판업자들은 역시 이렇게 번뜩이잖아요. 뭐가 돈이 될까. 그래서 슈베르트가 남긴 곡들을 막 찾았더니 노래가 14곡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백조의 노래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가곡들을 14곡을 다 묶어서 출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백조의 노래라는 타이틀은 슈베르트가 붙인 게 아니고 슈베르트는 알지도 못했던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슈베르트가 그 전에 작곡했던 그 유명한 연가곡들 있잖아요.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겨울 나그네나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나 그런 연가곡이 아니고 그냥 출판업자들이 붙여가지고 낸 가곡집에서 가곡집의 이름이 된 거죠.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지만 굉장히 정말 아주 슈베르트 음악의 정수들이 아주 들어 있고요. 3명의 시인들에 의한 가사에다 곡을 붙였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동갑내기 시인 하이네 같은 독일어권에서 굉장히 활동하던 하이네 시에 붙인 6곡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하이네 시는 좀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고 그래요. 인간의 이렇게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기 때문에 좀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인간 내면 안을 들여다보니까 별로 뭐 별게 없다 뭐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한 그리움에 막 가득 찬 그런 시들이 많은데 슈베르트가 선택한 가사가 아마도 슈베르트의 그 마지막 자기가 너무 아무것도 없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 젊은 청년의 그 아픔이 아마 굉장히 그 하이네의 시하고 이렇게 공명을 일으킨 것 같고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사를 띄워드릴 텐데 여러분이 모두 그 가사를 읽으시면서 나름대로 그 시를 한번 음미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Zert und jetzt so bist du elend. Ich unglückselger Atlas, ich unglückselger Atlas, die ganze Welt der Schmerzen muss ich tragen, die ganze Welt muss ich tragen, die ganze Welt der Schmerzen muss ich tragen. 이렇게 할 때는 6곡이 다 끝난 다음에 박수를 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Ich stand in dunkeln Träumen und starrt ihr Bildnis an.
verklätt kannst dem Meere hat Sturm und Ebb und Flut. Und manche schöne Perle in seiner Tiefe ruht. Und manche schöne Perle in seiner Tiefe ruht. In seiner Tiefe ruht. Am fernen Horizonte erscheint wie ein Nebelbild die Stadt mit ihren Türmen im Abenddämmerung gehüllt. Ein feuchter Wind zu Kreisen
entzieht sich mein Leib, die Seele stirbt vor Sehnen. Mich hat das Unglück selber Weib vergiftet mit ihren Still ist die Nacht, es ruhen die Gassen in diesem Hause wohnte mein Schatz. Sie hat schon längst die Stadt verlassen, doch steht noch das Haus auf demselben Platz. Da steht auch ein Mensch und starrt in die Höhe und ringt die Hände vor Schmerzensgewalt. Mir graust es, wenn ich sein Antlitz sehe. Der Mond zeigt mir meine eigene Gestalt. Du Doppelgänger, du bleicher Geselle, was äbst du noch mein Leibesleid, das sich gequält auf dieser Stelle? So manche Nacht in alter
감사합니다. 우리 박흥훈 선생님 잠시 앉아서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끝났는데 말을 어떻게 거기다 섞기가 제가 너무 진짜 죄송스러워서 너무나 훌륭한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브람스의 무대일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곡 좀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뭔가 알면서 들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곡에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도 역시 말을 섞기가 참 힘듭니다. 이 곡은 정말 이 도펠갱어라는 곡은 진짜 음악사적으로 여러 곡들 중에서도 굉장히 걸출한 곡인 것 같고 슈베르트 자신의 그 백조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음악사 전체를 통해서도 참 뛰어난 정말 기가 막힌 곡인 것 같고 일생을 통해서 한번 겪을까 말까 한 그런 모멘트라고 하죠. 그런 순간을 곡으로 시로 쓴 것 같고 곡으로 담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곡을 하고 참 바로 다른 곡을 하긴 참 성악가들도 그렇고 우리 연주자들이 참 힘든 그런 곡인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자, 브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슈베르트는 갔고 이제 브람스와 슈베르트 사이에 기가 막힌 기술 혁신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 사진기가 발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 아니고 사진으로 여러분이 브람스의 얼굴을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클라라 슈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브람스의 이 4개의 엄숙한 노래들은 그 사실은 브람스 자신이 자기 죽음을 뭐 예감하고 쓰고 그런 곡은 아니고 원래 쓰여질 때는 클라라 슈만이라는 여인의 죽음을 앞두고 클라라가 이제 스트로크로 이렇게 쓰러지게 됐거든요. 그 사실을 듣고 너무 비통에 잠긴 브람스가 비통에 잠겨서 그 슬픔을 정화하기 위해서 쓴 곡인 것 같아요. 클라라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저 늙은 여자 14살이나 위거든요. 그 클라라가 어떤 여인이길래 그 사람이 그 스트로크로 쓰러졌다고 브람스가 그 곡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클라라 슈만은 원래 그 로베르트 슈만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저때 청년 브람스가 20살 때 처음 클라라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클라라는 그때 34살이었겠죠. 34살에 슈만의 부인이었으며 7명의 아이들의 엄마였고 그리고 유럽 전역을 대표하는 아주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러니까 다분히 매력적인 여인이었음에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브람스가 클라라를 이렇게 연정을 품었다는 사실은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러고 이제 슈만이 곧 죽게 되죠. 그래서 슈만이 저 만나고 20살에 만나고 1년 있다가 제가 아까 그 슈베르트에서 아직 못 나온 것 같아요. 말을 계속 더듬네요.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브람스가 20살 때 만났지만 그때 슈만 부부를 만났는데 슈만은 그 이듬해에 정신병이 이제 발작이 굉장히 심하게 이제 돼서 정신병원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브람스가 슈만이란 작곡가와 친분을 맺은 건 한 1년밖에 안 돼요. 사실상. 그리고 슈만이 떠난 다음에 슈만 가족들을 돌본 기간이 훨씬 길어요. 그리고 클라라의 입장에서도 보면 슈만 자기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한 거는 원래 1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2년은 정신병원에 가 있었으니까 14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이 떠나고 거진 4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1856년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96년에 클라라가 죽었으니까 슈만은 56년에 죽고 40년을 더 살았으니까 그 40년의 기간 동안 항상 옆에 있던 사람이 바로 브람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이제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 뭐 보면은 인터넷 이런 데 돌아다니는 거 보면 브람스가 오로지 한 여인을 뭐 사모하면서 평생을 뭐 지고지순한 사랑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브람스가 뭐 여러 여자를 사랑했고 그다음에 그런 로맨틱한 관계를 가진 건 사실이에요. 심지어 슈만의 세 번째 딸이 제일 미모가 출중했다고 하는데 그 율리를 사모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저 브람스가. 그래서 율리가 결혼하게 된 걸 알고 너무 그 슬퍼가지고 그 집에 발길도 한동안 끊고 그랬다는 기록도 남아 있을 정도로 그 클라라만을 뭐 위해서 뭐 정조를 지키고 그건 절대 아니고 그냥 장가를 못 간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슈만과 이 클라라 슈만과 브람스의 관계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연정을 품기도 하고 짝사랑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때는 뭐 같이 음악적인 조언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음악적인 동반자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이로서 때로는 어머니와도 같이 그렇게 늘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평생을 옆에 가까이 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족들을 옆에서 돌봤고 그렇기 때문에 클라라가 스트로크에 걸렸을 때 큰딸이 브람스한테 바로 연락을 했고 그래서 브람스가 이 곡을 작곡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 곡에 대해서 브람스와 이 곡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그리고 얼마나 깊은 사랑과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 곡을 쓰게 됐는지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은 죽음을 주제로 해서 썼어요. 그 가사가 이제 성경에서 항상 브람스가 평생을 옆에다 놓고 읽고 묵상했던 성경에서 가사를 취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노래로 붙여지기는 이렇게 운율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기 좋고 이렇게 예술적으로 흐르는 운율에 따라서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노래하기도 쉽지 않고 사실 음악을 끌어나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음미하면서 들으시면 첫 번째 두 곡은 전도서에서 세상 부귀영화 모든 걸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이 고백했던 살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인간의 허망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이제 외경 캐톨릭에서는 읽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에 들어오지 않은 외경 시라크서에서 가져온 죽음에 대한 통찰이고 마지막은 신약 성서에서 인용했는데 이 마지막 곡이 브람스가 생각하는 그 죽음과 삶과 죽음의 결정판이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뭐 어떤 주제 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밝히지 않고 여러분이 이거를 보시면서 브람스는 어떤 결말을 맺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맺으실지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람스는 결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이 곡을 짓진 않았지만 클라라가 죽고 난 다음에 1년도 되지 않아서 브람스도 죽게 돼요. 다음 해에. 그래서 이 곡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는 노래가 결국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사를 또 음미하시면서 이 곡을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박흥우 선생님을 앞에 모시고 내기의 엄숙한 노래 쭉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Denn es gibt die Menschen
in allen Sorgen steckt und nichts Besseres zu hoffen noch zu erwarten hat.
브라보. 브라보. 바리톤 박흥호 선생님과 피아노의 장미경 선생님의 무대였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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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이렇게 이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게 다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앵콜은 한 곡을 준비를 했는데 은혜 아니면입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리지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아래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주시죠. 바리톤 박흥호, 피아니스트 장미경 선생님의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보! 브라보! 네, 감사합니다. 한 곡 더 있어요? 없어요? 네? 뭐 앵콜 한 장 더 해주시죠. 네. 안 되신답니다. 너무 정말 이 시간이 너무 아름답고 가슴 깊이 너무 감동이 있어가지고 네, 눈물이 정말 절로 나왔습니다. 은혜 아니면 제 주제가요. 제 이름이 박은혜잖아요. 정말 은혜 아니면 저희가 올 9번의 연주를 이렇게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늘 2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지금 노래를 듣는 순간 어두웠던 하늘이 밝게 개었습니다. 예. 네. 네네네. 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내년에 다시 모실까 봐요. 그죠? 네. 자, 밝은 햇살 쏘이시면서 나가시고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꽃 필 때 봄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